자, 이번 시간은 밀에서 시작합니다. 밀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작업률이 어느 정도 된다? 어느 정도? 70%? 자, 0.5%, 1% 이하입니다. 개인당 연간 소비하는 밀의 양은 약 35kg 정도 된다. 그죠? 반면에 작업률은 0.5%, 1%가 되지 않는다. 그럼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밀 가격이 국내에서 생산하면 비싸다. 하지만 수입산 밀은 국산 밀 가격의 한 3분의 1에서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싸다. 그죠? 첫째는 가격 경쟁이 안 된다. 둘째는 분질이라는 게 있어요. 밀에 있는 단백질 중에 글루텐이라는 게 있다. 이 글루텐이 소위 이제 부질 또는 분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글루텐 함량이 어떻다? 수입산 밀이 국산 밀보다 다 높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고급 빵을 만든다, 소위 이제 강력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강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인 것을 중력분, 그 다음에 강력이 약한 것을 박력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주로 이제 밀에 있는 글루텐 함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밀이 본질이 떨어진다. 저희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가격도 경쟁이 안 되고 퀄리티 질적인 면에서도 경쟁이 안 된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헤쳐나갈 이를 헤쳐나갈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응? 크게. 응? 자, 대량으로 재배하면은 1인당 미국 같은 데는 약 200헥타르, 300헥타르까지 재배를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재배하느냐? 1인당 많으면 5헥타르, 보통 1헥타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 결국은 대량으로 대규모로 재배를 하다 보니까 뭐에 의존하게 된다? 화학비료와 농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화학농법에 의존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그걸 탈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 농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밀은 여기 항명이라고 되어 있죠. 항명은 트리프 뭡니까? 아스라고 해요. 아스비티움이죠. 아스비티움 이렇게 하는데, 요걸 이제 항명을 우리가 쓸 때 소위 이명법이라고 합니다. 앞에 나오는 것을 성명, 가운데 나오는 것을 종명, 그 다음 뒤에 명명자, 명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 항명에서 앞에 성명은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 종명은 소문자, 명명자명은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항은 이 항명에서 성명과 종명은 이탈릭체로 씁니다. 이탈릭체로 쓰지 않을 때는 밑줄을 그어서 표시를 하면 된다. 이게 항명이다. 우리가 밀 하면 영어로 뭐라 그러죠? wheat, 그냥 wheat 그러죠, 그죠? wheat. 영어로 그러면 보리는 뭐라 한다? barley라고 하죠. barley. 응? 빨리 보리 가지와 barley. 그죠? 밀은 밀이 우리가 가격도 안 되고 경쟁이 안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다? 재치가 있어야 돼. wheat가 있어. 유머가 있어야 돼. wheat 어려우면 그렇게 넣으면 되겠다. 그러면 콩은 영어로 뭐라 그러죠? 응? 그냥 빈? 빈 하면 콩은 종칭이죠, 그죠? 소이빈 하면 일반 식용콩을 말합니다. 자, 그 기본적인 영어의 용어의 단어들은 외워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쓰면 소맥이라고 씁니다, 그죠? 소맥. 그러면 보리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 밀은 크기가 입자가 작다.
그 밀은 보리는 좀 커. 그럼 큰 대자 쓰면 되겠죠? 대매 이렇게 쓴다. 그래서 밀의 기후는 다양하게 이 접합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밀의 원산지는 아프가니스탄 및 코카서스 이런 지역이고 특히 코카서스 남부의 아르메니아 지방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BC 2700년이니까 4700년 정도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용도는 밀가루는 국수로 많이 만들고 이탈리아 이런 쪽에서는 마카로니 들어봤죠? 그 다음에 빵, 만두, 과자 그 다음에 풀 만드는 거 이런 데 많이 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일반 밀은 그러하지만은 이거에 왔다 갔다 밀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것 중에 호밀, 이름이 호밀이라고 해서 호밀은 뭐냐 하면 밀보다 더 크기가 작아요. 길쭉해. 분자가 길쭉하고 이것은 주로 최근에는 이제 빵을 만든다기보다는 주로 사료용으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요. 키가 상당히 큽니다. 그죠? 지금 올경에 많이 예치를 합니다. 청의 사료, 풀을 때 예치해서 풀을 때 베어서 사료로 쓰는 것, 그것을 청의 사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호밀 여러분들 지금 저기 들판에 가보면 머시멜로 알죠? 사탕 머시멜로처럼 묵춘한 한이 있잖아요. 그게 뭐다? 지금 거의 다 호밀이다. 호밀을 뭉쳐서 뭐한다? 안에서 숙성을 시킨다. 발효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발효가 잘 안 되니까 안에 뭘 넣는다? 질소를 투입을 하죠. 그죠?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CN율을 낮추기 위해서. CN율이 낮다는 말은 질소 함량이 높아집니다. 상대적으로.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밀, 보리 이런 것들을 청해로 이제 수확을 하면 질소가 한 1.5에서 한 2%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데 이 질소를 더 투입하면은 한 3.5%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분해 속도가 빨라집니다. 분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미생물의 활동이 그만큼 빨라지죠. 강해진다. 활성이 증가한다. 이런 말이죠. 증가하니까 결국은 소사료로 쓰기에 빨리 이제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자, 여러분들 우리 밥 먹을 때 반찬 중에서 꼭 빼놓지 않는 게 뭐가 있죠? 김치 있죠? 그죠? 그러면 이 가축도 김치가 있다네. 가축도. 그게 뭐냐? 소위 사일리지라고 합니다. 사일리지. 사일리지는 소김치예요. 주로 뭘 갖고 담그느냐 하면 여러분들 사일로우라고 동그랗게 생긴 그 길쭉하게 그 초지조성한 데 옆에 가면 있어요. 그게 뭘 하느냐? 수수나 옥수수 같은 것을 초핑, 소위 잘라가지고 안에 김치 담근다. 그죠? 그러면 시간 되면 발효가 되겠죠? 발효되면 유산균 양도 증가하고 맛도 약간 냄새가 나겠죠? 맛도 좋고 당연히. 그러면 뭐한다? 소가 기호도가 증가합니다. 기호가 뭐죠? 좋아하는 거 그죠? 좋아하게 된다. 그래서 기호성이 뛰어난 사일리지, 엔실리지를 담근다 하는 얘기죠. 김치 담근다.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호밀 같은 걸 그렇게 한다. 가을에는 뭐 합니까? 가을에도 우리가 머시멜로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어디서? 들판에서. 큰 머시멜로입니다. 그죠? 보통 600kg 또는 1톤 뭐 크기가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볏짚을 가지고 할 때는 볏짚은 질소 함량이 더 낮아요. 왜? 왜 낮아요? 완전히 수확을 하고 난 이후에 배를 수확한 이후에 짚만 가지고 담그니까 질소 함량이 낮다. 그래서 0.7% 많아야 0.9%, 1%밖에 안 돼요. 그때는 질소를 더 많이 넣어줘야 빨리 뭐 되겠다? 발효가 되겠죠, 그죠? 네, 그런 원리에 의해서 한다.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걸 만약에 그 둘러싼 랩핑이라 랩핑
WRAP, 랩. 여러분들 가정에서 키친 타월하고 이거 저 뭐고 그릇 같은 거 덮는 거 있죠, 비닐. 그게 뭐라 그래요? 랩이라 하죠? 랩. WRAP입니다. 랩핑한다, 둘러서 산다. 그 랩핑 기계 하나 제대로 만들면 뭐 하겠어요? 돈 벌겠죠? 그 다음에 그 둘러싸는 그 종이, 재질 있죠? 이런 걸 제대로 하나 구안해도 경제적 가치가 있다. 전부 요소요소에 뭐 한다?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것들이 다 있다. 그래서 사물을 보고 다닐 때 그냥 좋네 하고 다닐 게 아니라 뭐다? 정확하게 관찰하고 야 저게 경제성이 있겠다 없겠다 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들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90년 자료가 돼서 조금 낡았습니다. 많이 낡았죠. 하지만 재배 면적으로 보면은 그 세계 총계가, 자 빨리 읽어보세요. 얼마? 면적 또 이렇게 풀어버리면 총 면적 얼마? 23만인데 단위가 뭐예요? 기본 단위가 천이죠. 그럼 얼마? 그렇지. 2억 3,100만 헥터, 그죠? 2억 3,100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생산량은 5억 9,500만 톤인데 메트릭 톤이라 무게라는 얘기예요. 무게톤. 부피톤이 있죠. 부피는 우리가 루베라고 보통 하죠.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m 되는 그것을 이제 루베, 보통 톱밥이라든지 나무 이런 재질들 얘기할 때는 루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건 지금 무게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트릭 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밀 재배는 과거는 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얼마예요 지금? 옛날에 많을 때 71년 5년 한번 보세요. 얼마입니까? 이 단위가 그냥 기본 단위죠. 1이죠. 그럼 얼마? 12만 3천 톤이죠. 근데 최근에는 그러면 이 비교가 안 되죠. 결국은 가격 경쟁이 떨어진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1950년 때 미국의 60년대 마찬가지 70년대 초반까지도 밀 원조를 많이 받았죠. 무상으로 받기도 하고 또 싸게 공급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맛이 길들여졌죠. 그래서 이제 가격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농촌진흥청 산하 이제 밀연구소가 없어졌다 이 말이죠.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니까 밀연구를 안 하죠.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산도 거의 안 하죠. 안 하면 뭐에 의존한다? 수입에 의존한다. 우리가 쌀을 지금 정확히 말하면 67kg 정도 먹어요. 1년에 쌀을. 그러면 밀은 어느 정도 먹느냐? 34몇 킬로, 35kg 정도 먹어요. 거의 절반 정도 되죠. 그럼 주국이면 주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연구소가 없다. 그 다음 또 뭐가 없다? 생산 기반이 없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수입산밀하고 차별할 수 있는 것은 친환경밖에 없다. 고품질 친환경 밀을 생산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렇게 가기한 기술적 또는 공정적 개발이 시급히 요청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역에 이제 소위 친환경 단지를 농산물 생산 단지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우리밀빵, 우리밀로 만든 빵, 그 다음에 우리밀로 만든 국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린 학생들이 체험을 또 하게 합니다. 그러면 뭐 애기가 오면 엄마 아빠가 당연히 같이 오죠. 그럼 엄마 아빠 도시에서 있다가 스트레스 받는 걸 애들하고 같이 이제 시골에서 체험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린다. 그래서 뭐 한다? 마음에 평화를 넣는다. 소위 마음을 치료한다 해서 힐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점은 힐링 산업이 서로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농업을 1차 산업이 아닌 지금 6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한다. 6차는 뭐냐? 1차는 생산을 말이죠. 2차는 가공을 말이죠. 밀을 이제 생산을 했어. 그죠? 생산을 해서 그 다음에 밀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든다, 빵을 만든다, 술을 만든다 하죠. 그죠? 그게 다 2차다. 막걸리 만드는 거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3차는 뭐냐? 서비스업이죠. 그 서비스는 어떻게 하느냐? 도시에 가서 뭐 더 세워할 수는 없다. 여기에 이 내가 경작하고 이 규모의 땅에다가 해바라기도 심고 그 다음에 유채도 심고 해서 보기 경관이 싹 아름답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밀을 우리 밀로 재배를 싹 하면 뭡니까? 도시민들이 향수를 싹 느끼는 그런 초록을 보면서 마음의 뱀을 또 치유를 한다. 거기다가 원두막도 짓고 그 다음에 애들은 미꾸라지도 잡고 그 다음에 밤 되면은 원두막에서 보면은 반딧불이가 천안으로 쫙 날아간대. 그 다음에 나비 잠자리들이 춤을 추고 다니는데 우리 지상나오는 땅을 없다. 거기서 뭘 하느냐? 사람이 힐링을 한다. 여기는 보니까 정말로 생물들이 농사를 짓는 곳이다. 그러면 뭐합니까? 도시민들이 야 여기서 생산된 쌀을 여기서 생산된 밀을 소비하겠다. 그죠? 그럼 거기서 주문을 하는 거죠. 그럼 택배로 보냅니다. 그러면 택배 산업이 또 발달하죠. 그죠?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옆에 등단에 있던 콩 재배하던 농가가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메주를 맺겠다는 도시민들이 야 친환경으로 진짜 메주 만들었다. 이거 된장 좀 담아줘서 그러면 된장 산업이 활성화되겠죠? 그게 뭡니까? 종합타운입니다. 그게 6차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솔직히 공무원 하면은 봉급 얼마 안 됩니다. 그죠? 안정적이긴 하지만 봉급이 얼마 안 되지만 실제 농업 경영을 제대로 하면은 금전적이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상 보면은 간단히 우리가 다음에 또 공부를 합니다. 하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씨뿌리는 보통 시작입니다. 그죠? 보리보다 한자가 뭡니까? 깊을 신자죠? 심근성. 뿌리가 깊게 내리는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양분하고 수분의 흡수력 및 내근성, 건조에 견디는 성질, 내근성이 강하다. 줄기는 보리의 줄기와 비슷하지만 보리보다 탄력성이 커서 뭐가 덜 된다? 도복입니다. 도복은 뭐다? 쓰러짐. 영어로는 LODGING, 러징 이렇게 발음하죠. 그 다음에 잎은 보리의 잎과 비슷하지만 본엽이 보리보다 가늘고 길쭉합니다. 끝이 뾰족하고 빛깔이 진하며 요려지는 성질이 있다. 그 다음 이삭축에 20개 마디가 있습니다. 마디마다 크고 넓적한 한 쌍의 받침 껍질에 쌓여 있다. 한 개의 작은 이상이 호생. 호생이 뭐죠? 호생과 대생 많이 들어봤죠? 어긋날 호, 어긋나서 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한쪽에 자, 이거요. 하나가 축이 있으면 하나가 여기 있으면 하나가 이렇게 어긋난다. 마주보고 나는 것을 대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생은 뭐다? 어긋날 호 이렇게 어긋나서 나고 대생은 이렇게 마주보고 나는 걸 말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 개의 작은 이상에는 4개에서 5개 꽃이 핍니다. 그중 2개 내지 3개만이 임실이 된다. 임실이 된다는 수정이 된다. 이 소리. 알맹이가 찬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별은 꽃가루란다. 수술. 꽃이 몇 개죠? 6개죠? 그 다음에 형태는 다양한 형태, 봉 형태, 우리가 콩봉 매출에 생긴 봉 형태, 또는 길쭉한 형태, 그 다음에 혼봉형, 콩봉형, 봉은 우리가 옛날에 경찰들이 가지고 다니는, 옆에 쳐고 다니는 그런 길쭉한 막대기형, 그 다음에 콩봉형은 가운데가 좀 볼록하죠.
볼링할 때 치면 뭐죠? 그 쓰러지는 거 핀 있죠? 핀 형태 이해합니까? 그 다음에 추형 추처럼 생긴 거. 그 다음 방추형 약간 그 털이 나고 조각이 생긴 게 있습니다. 요렇게 생긴 거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꽃 열매를 보면 꽃은 영화라고 하죠. 보리의 꽃과 그 형태가 같다. 그래서 열매는 보리와는 달리 영에서 잘 이탈한다는 말은 잘 떨어진다, 탄력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열매의 빛깔에 따라서 젓갈색인 붉은 밀, 황백색인 흰 밀 이렇게 구분되고 우리나라는 대체로 붉은 밀이다. 그 다음에 천립중, 천알의 무게죠. 천알의 무게는 3-40g입니다. 그 다음에 1리터죠. 1리터 중은 700에서 760g이다. 비중은 1.2에서 1.35가 된다. 이렇게 놨습니다. 여기서 천립중, 천알의 무게가 3-40g이다. 벼는 얼마냐? 보통 한 23에서 26g 정도 되죠. 그래서 벼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죠. 그 다음에 밀의 발육과 관계가 있는 생태에 관해서는 보리에서 찾아보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밀의하고 품질에 관해서 간단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품질이 보면은 품질 보기 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한국에서 이제 밀을 재배하는 면적이 적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벼가 주곡이다 보니까 벼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앞에 이제 소위 이모작이라고 하죠. 벼 앞거루로 보리나 밀이나 호밀, 귀리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1년에 다른 종류의 작물을 2번 재배하는 것을 뭐라 한다? 이모작이죠. 이모작을 하려고 보니까 밀이 보리보다 숙기가 소위 이제 수확할 시기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늦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월 한 10일에서 15일에 밀이 수확이 된다. 그러면 벼는 이양 시기가 언제냐? 6월 10일에서 6월 20일이다. 그러면은 수확하고 바로 이양할 수 있는 준비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밀 재배 면적이 적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리 같은 경우에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수확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벼 이양 시기 이전에 수확을 하니까 준비할 벼를 재배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시간적으로 충분히 된다 이 얘기죠. 그죠? 이해됩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이유도 하나가 포함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벼를 재배하는데 이제 밀을 예를 들어서 6월 10일 날 수확을 했어요. 6월 10일 날. 그럼 6월 12일 날 또는 6월 13일 날 내가 벼를 이양을 하겠다 하면은 기간이 2, 3일밖에 없죠? 그죠? 2, 3일밖에 없는 2, 3일 만에 밀을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벼를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대박이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 자, 왜 5일에서 일주일이 걸리느냐? 첫째, 이양이 뭔지 알죠? 모를 옮겨 심는 걸 이양이라 합니다. 이양하기 위해서 논을 뭐 합니까? 전기 개문을 해서 로타리 치고 물 넣고 빌어주고 하죠. 그 1년의 과정들을 한 번에 한다든지 없애버리면 그러면 논을 안 갈고 수확하고 나서 바로 모를 이양을 하면은 물만 대놓고 이양하면은 뭐 하겠다? 대박이겠죠. 바로 수확과 동시에 뭐 한다? 파종이 또는 이식이 이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농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술을 여러분들이 개발하면 여러분들은 대박을 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논을 안 갈고 또는 밭을 안 갈고
갈고 작물을 재배하면은 일단 트랙터 필요 없죠. 트랙터 한 대 몇 천만 원 하는 거예요. 몇 천만 원 하는데 그 기계가 필요 없다. 그럼 농가로서는 엄청난 이익이 있겠죠. 그렇잖아.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관리비가 다른 관리비도 적게 들죠. 시간도 어떻게 짧아지죠. 그래서 그 기술이 완벽히 체계가 형성되면은 그거는 정말로 빌 게이츠 이상 가는 돈을 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빌 게이츠 하니까 놀라죠. 왜 그러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뭐 농경지가 한 60만 헥타르 정도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밀마해도 아까 얼마였습니까? 2억 4,100만 헥타르죠? 전 세계적으로. 그 2억 헥타르 정도 된다. 벼는 1억 5천만 헥타르. 이게 여기다가 뭘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전기 필요 없이 농사를 짓는다. 전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수량이 난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혁명입니다. 혁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느니 이 사고를 지금까지 가졌던 사고로 확 개조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없다. 기존의 거는 뭡니까? 기존의 거. 농약 치고 비료하고 농가하고 그 기본으로 알고 있을 때 그 기본 틀을 완전히 깨트려야 뭐 한다. 새로운 것이 나온다.